4년 전, 살면서 처음으로 내 인생에 꿈을 두고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 꿈들을 이루기 위한 시점별 계획을 세우고 책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해봤다. 드림보드에 달성하고자 하는 꿈들의 사진을 붙여놓고 아침마다 달성하겠다고 힘차게 외쳤다. 5년 안에 그랜저를 타겠다고 했는데 2년 만에 타게 됐다. 5년 안에 자산 10억을 만들자고 했는데 4년이 지난 지금 몇 배가 되어 있다. 10년 동안 책 500권을 읽자고 했는데 5년 만에 달성했다. 그리고 15년 안에 책 한 권을 출간하자고 맹세했는데 이렇게 책도 출간하게 됐다. 이게 바로 나의 이야기이다. 5년 전만 해도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았다. 학창시절 성적은 항상 상위권이었고 남들이 인정해주는 명문대학에 진학도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서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선진국에서 해외 주재원 생활도 해봤다. 지금의 어여쁜 아내와 만나 결혼해 남들처럼 평범하게 아이도 낳고 가족을 이루며 살아왔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책 읽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독서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취미 생활이라고 지부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로부터 난데없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나름 일을 잘해왔다는 자부심과 함께 회사에 충성하며 열심히 일했는데 설마 나를 보내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 하는 사람이 나라는 통보를 받고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받았다. 부서를 옮기고 나자 일에 대한 의욕이 많이 사라졌다. 그런 어느 날 문득 2년 전 사내 교육때 강사가 추천해준 도서 목록 파일이 눈에 들어왔다. 뭔가에 이끌리듯 아무 생각 없이 클릭해봤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특별한 이유 없이 운명 같은 요소에 이끌리는 것처럼 말이다. 파일에는 추천 도서가 200여 권 있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제목이 있어 무심코 주문했다. 머리말이나 차례도 보지 않고 계속 뭔가에 홀린 듯 인터넷으로 바로 산 것이다. 그 책을 읽는 내내 너무 흥분됐다. 살면서 뭔가에 이렇게 흥분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것도 사회에 나와서 책 한 권 읽지 않던 내가 말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성공해서 부자가 될 거란 보통의 신념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삶의 길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 책은 바로 부의 추월차선이었다. 삶의 전환은 이렇게 시작됐다.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저자가 제시하는 새로운 인생의 길로 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 아쉬웠다. 그냥 이대로 책을 덮고 끝내기에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도 그렇고 무엇보다 책이 준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책에서 찾은 새로운 인생의 길, 거기까지 가는 방법도 책에서 찾아보자고 결심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 방법을 쓴 책들을 읽었다. 단순히 읽는 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성공한 사람들이 책에서 해봤다고 밝히거나 추천하는 것들을 따라 해보고자 했다. 이것이 내 생존 독서가 됐다. 인생의 꿈을 가져야 한다고 해서 꿈 목록을 작성해봤다. 그것을 시각화해야 한다고 해서 드림보드에 꿈과 관련된 사진을 붙였다. 무의식에서도 자신의 꿈을 인지해야 한다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드림보드 앞에서 꿈 목록을 외치기 시작했다. 성공한 사람들이 기상 직후 명상이 좋다고 해서 따라한 지 3년이 됐다.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에 책 내용 중에서 쉬운 것을 하나씩 실천해봤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5년, 10년 뒤에 달성하겠다고 다짐한 목표들을 2, 3년 만에 달성하기 시작했다. 책에서 가르쳐준 행운을 이끄는 행동을 따라하니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 됐다. 주변에서도 운이 좋다고 많이 이야기한다. 뭔가 일이 안 풀릴 것 같은 순간에도 옆에서 누군가 도움을 주거나 주변 환경이 내게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을 주는 듯 했다. 어느 순간 나는 회사와 사회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던 사람에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 나도 모르는 순간에 삶의 기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러한 기적들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친한 지인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한다. 책 많이 읽어봐.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어. 안타깝게도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다. 책에서 소개하는 성공한 사람들은 특별하다거나 지금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기 힘들다는 것이다. 내가 책을 읽고 책이 알려준 것을 따라 해서 많은 것을 이뤘다고 하면 내가 특이하다거나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들 한다. 사실은 책 읽을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간을 포기하고 책을 읽기가 귀찮은 것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남들과 다르지 않은 보통 직장인이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점심시간에는 밥 먹고 낮잠을 자거나 게임을 하고 싶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대로 소파에 누워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싶은 평범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책이 시키는 대로 시도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항상 그래왔듯이 며칠 가지 못해 실패할 거라고 지레 겁을 먹고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영 틀린 것은 아니다. 책에서 소개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따라하면 며칠 가지 못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책을 쓴 사람의 성공 방정식이지 독자의 성공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건강해지자고 내일부터 당장 몸에 좋은 음식만 먹고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해도 대부분 며칠 가지 못해 실패한다. 모든 것을 의지만으로 이루기도 힘들지만 내 입맛에 맞으면서 좋은 음식은 뭔지,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유혹은 어떻게 이겨낼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막무가내로 시작하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책이 알려주는 좋은 방법도 한꺼번에 따라하고 내 삶을 바꾸려고 하면 성공하기가 어렵다. 전체 내용 중에서 당장 실천해도 무리가 없을 한 가지만 먼저 실천해보라. 그것도 제일 쉬운 걸로 따라해보라. 그게 익숙해지면 다른 책 내용 중에서 쉬운 것 하나를 접목해본다. 그러면 어느덧 나만의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기적도 소리소문 없이 여러분 옆에 다가와 있을 것이다. 여러 책을 읽다 보니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일기를 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나도 4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써오고 있다. 실천 독서법을 시작했을 초반에는 일기장에 이런 말을 자주 썼다. 이 방식이 맞나 싶다. 그래도 일단 의심하지 말고 계속 해보자. 맞을 것이다. 단 한 번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는 동안 계속 독서를 실천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의심했다. 어떤 일을 하든 성과를 내기까지는 지루한 과정이 있기 마련이다. 매년 연말에 인생 계획을 점검해보면 예상 밖으로 정말 많은 것을 이뤄냈다. 지금은 독서를 실천해서 이룰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의심은 당연히 사라졌고 내 방법에 확신을 갖고 많은 사람이 동참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많은 평범한 사람들처럼 아내와 토끼 같은 아이들이 있는 40대 중반 직장인이다. 내가 꿈, 돈, 자신감, 행운을 얻기 위해 책을 읽고 따라한 내용은 아주 평범하다. 그냥 따라만 했다. 독자 여러분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다. 조금씩 책 내용을 따라한 것만으로 평범한 내게 삶의 기적이 찾아왔듯 독자 여러분 인생에도 조용한 기적이 찾아오리라 확신한다. 이 책을 읽었다고 당장 기적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 책이 삶에서 기적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여러분이 독서를 통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인생의 기적을 바라보게 된다면 저자로서 이보다 기쁜 일도 없을 것이다. 실천 독서가 앞당겨준 나의 미래. 꿈이나 목표를 이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간절함이다. 간절히 바라면서 목표에 집중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목표나 꿈에 하루 24시간 내내 집중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하루 24시간 지속적으로 목표에 집중해도 꿈이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데 집중하지도 못하면서 좋은 결과를 바라기만 해서는 과한 욕심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직장을 다니거나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현재의 일에 몰두하면서 꿈꾸는 일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의 불가능하다. 꿈이나 목표를 잊지 않고 항상 간직해야 그것들과 관련된 내용이 내 인생을 스쳐 지나갈 때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 그냥 바쁘게만 살아서는 내 옆을 지나가는 행운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놓치고 만다.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하지 않는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꿈과 목표를 잊지 않기 위해 무의식에까지 집어넣고 있어야 한다. 즉, 좋은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 이 꿈을 무의식에 넣어놓는 방법이 지금까지 설명한 실천 독서이다. 2016년 초에 인생의 목표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들을 처음 작성해봤다. 그리고 나서 꿈꾸는 삶을 살기 위해 20년 뒤에 달성할 목표들을 적었다. 그 다음으로는 20년 뒤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10년 뒤에 도달해야 할 목표들을 적었다.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오면서 5년 뒤, 3년 뒤, 그리고 2016년 목표 달성 계획표까지 작성했다. 2016년 목표를 세웠으니 한 달 단위의 실천 내용과 매일매일의 실천 내용도 쉽게 뽑아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올해 책 읽기 100권이 목표라고 하면 한 달에 대략 8, 9권을 읽어야 된다. 일주일에 2권 이상, 하루에 평균 100쪽은 읽어야 달성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목표 하나하나에 오늘의 생활까지를 연결시켰다. 나는 목표 달성률을 100점이 아닌 80점으로 정했다. 그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2016년에 계획한 11가지 목표 중 8가지를 달성했다. 정확히 80점은 아니지만 80점에 가까운 점수이다. 이런 방식으로 연말이 되면 지난 1년간을 점검하면서 20년, 10년, 5년, 3년, 내년 계획을 수정하고 추가했다.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빼기도 했다. 2016년 목표 중 제빵 자격증 취득이 있었다.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빵을 좋아하고 또 여유가 있을 때 가족들에게 빵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싶었다. 하지만 연말에 2017년 계획을 수정 보완할 때 보니 나의 꿈과 연관이 없어 빼버렸다. 대신 쉬인 전에 책 출간하기를 추가했다. 2017년도 인생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전체적인 구성에서 한 가지가 추가됐다. 나만의 인생 철학이라는 항목을 삽입했다. 내가 꿈꾸는 삶이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었기에 다음과 같은 나만의 인생 철학을 수립했다. 경제적 자유를 통해 가족과 세상을 위한 삶을 살자. 단지 나와 가족만이 아닌 사회를 위한 삶을 살자는 나만의 인생 철학이 확립되니 도달해야 할 목표가 선명해졌을 뿐만 아니라 목표를 따르는 삶에 보람도 느낄 수 있었다. 반드시 인생의 목표를 세우라. 그리고 이를 무의식에까지 남겨질 수 있도록 습관화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에 대한 간절함이 남을 것이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목표에 맞게 행동하는 원동력이 된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간절히 선명하게 알고 있다면 그 기회나 행운이 옆을 지나갈 때마다 놓치지 않고 그것에 올라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라며 꿈꾸는 미래가 점점 앞당겨질 것이라 확신한다. 이러한 밑바탕에는 실천 독서가 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책으로 배운 지식을 주식에 활용하는 법. 요새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주식 투자에 접근하기가 쉬워지면서 하지 않는 사람이 더 이상할 정도가 됐다. 나는 10년 전에 우리 사주로 많은 수익을 남겼다. 그 당시 우리 사주를 포기한 지인들의 주식까지 인수해 이자를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런데 이 돈이 내 돈이 아니었는지 후배에게 사기를 당했다. 큰 돈을 벌고 나서 그런 일을 겪으니 조급해졌다. 빨리 만회하고 싶었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 흔히 이야기하는 작전주, 테마주 위주로 접근했다. 결과는 다들 충분히 예상할 것이다. 나는 3천만 원 정도의 큰 손실을 입고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정리했다. 이것이 2010년의 일이다. 그 뒤로는 주식을 일체 하지 않았고 주변에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내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지 말라고 말렸다. 부동산으로 자산 증식에 성공하고 투자에 대한 개념이 잡히면서 다시 주식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전의 주식 투자는 개인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인 말도 안 되는 감에 의존했다. 정고점이 얼마였는데 지금은 반값도 안 되니 싼 것 아닌가 하는 시기였다. 시장이 인정해주는 가치, 내재 가치, 성장 가치 등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이 주가만 보고 접근했다. 책을 읽으면서 공부한 다음에 부동산 투자를 해보니 주식 투자도 일단은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았다. 또 부동산 투자와 같은 패턴, 즉 안전 마진이 있는지, 리스크에 강한지, 성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핀다면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우리 사주로도 돈을 벌었는데 둘 사이에서 공통점을 한 가지 찾을 수가 있었다. 내가 잘 아는 것에 확신을 갖고 투자하면 중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런 힘은 공포의 순간을 견뎌내게 한다. 주식 투자를 부동산 투자와 비슷하게 접근해 보기로 했다.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매도 계획은 최소 2년을 감안해야 한다. 세입자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매도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이것에 착안해 주식도 최소 2년 단위로 접근한다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2017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서들을 읽기 시작했다. 부동산의 매도 사이클처럼 최소 2년이나 4년을 두고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을 찾아야 했다. 그러니 공부해야 할 방향은 명확했다. 차트, 수급 등의 요소는 공부할 필요가 없었다. 즉, 기업이 지닌 본질적인 가치를 파악하고 우량주 위주로 투자하면 잃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 내가 집중해야 할 요소가 간단하고 명확해졌다. 이런 식의 접근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워런 버핏의 방법과 동일하다. 이때까지 장기 투자로 접근해 성공한 사람들의 방법, 즉 가치 투자 방법과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법을 담은 책을 집중적으로 읽기 시작했다. 다양하게 주식 관련 책을 읽던 중에 눈에 들어온 책이 있었다. 바로 치과의사 피트 씨의 똑똑한 배당주 투자였다. 제목대로 배당주 투자의 장점과 본인의 사례를 설명한 책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배당주 투자에 흥미를 느낀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 투자와 동일한 요소가 많아서이다.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는 투입한 자금을 얼마 만에 회수할 수 있느냐이다. 이 개념을 주식에서는 Price Earning Ratio로 설명할 수 있다. 부동산과 배당주 투자를 비교해보자. 3억 원짜리 아파트를 2억 원 전세를 끼고 매입했다고 하면 투자금은 1억 원이 된다. 2년 뒤에 매매가는 오르지 않고 전세가 2억 5천만 원이면 투자한 자금의 50%를 회수한 것이다. 배당주도 이와 같은 개념으로 접근해봤다. A라는 주식에 1억 원을 투자했고 배당금을 매해 5% 받는다. 그러면 투자금을 매해 500만 원씩 회수하는 셈이다. 매년 배당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투자금을 지속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물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근간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다시 투자 대상이 좁혀졌다. 배당을 잘 주는 기업들 위주로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였다. 이때부터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법을 알려주는 책을 읽으며 공부했다. 주식에 관심 없는 직장인이라도 재무제표 분석은 꼭 공부해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무엇보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는 비슷하다. 남의 말만 믿고 샀다가 낭패를 보거나 좋다고 생각해서 매입했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고 진짜 상승장에서의 과실을 다 맛보기도 전에 일찍 매도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투자 대상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버티지 못한 것이다. 사람들이 살면서 제일 민감해하는 것이 바로 돈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를 공부하지는 않는다.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들을 수 없는 이유는 딱 하나이다.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책을 읽고 투자의 방향을 잡아라. 독서로 쌓은 지식은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해 줄 뿐만 아니라 상승장에서 그 모든 과실을 따먹을 수 있도록 버틸 힘도 준다. 시간은 짧게, 내용은 반복적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나는 지금까지 책을 400권 이상 읽었다. 일부는 도서관에서 대출했고 일부는 중고서적으로 되팔기도 했지만 아직도 집에 많은 책이 쌓여 있다. 가끔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동산이나 주식을 공부하고 싶다거나 자기계발서, 입문서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만약 내가 추천해줄 만한 책이 집에 있다면 빌려주고 있다. 단 한 가지 전제를 내건다. 빌려준 책은 반드시 일주일 내로 돌려달라고 말이다. 빌려주면서 기한을 정해놓다니 째째한 것 같은가? 요즘 책들은
대부분 250페이지 내외이다. 나처럼 하루에 3가지 책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면 한 권을 읽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1년에 100권 책 읽기 방법에서도 산술적으로 설명했지만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 퇴근 후 1시간 정도 할애하면 이틀, 여유롭게는 사흘이면 책 한 권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책을 빌려간 사람들이 일주일 내로 다 읽었다며 돌려준 기억이 없다. 2주 정도 뒤에 돌려받은 게 제일 빠르다.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독서하는데 시간 투자를 안 했다거나 추천해줬는데 제대로 읽지 않고 돌려줬다고 생각해서 아쉬운 것이 아니다. 책을 쉬엄쉬엄 읽었을 것 같아서이다. 지금처럼 하루 3종류 책 읽기를 실행하기 전 하루에 한 종류만 읽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한참 핵심 부분을 읽고 있는데 개인적 사정이나 갑작스러운 약속 등으로 2, 3일 정도 독서를 하지 않자 문제가 생겼다.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하는데 앞부분이 가물가물하면서 기억 속에서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용 연결성이 없는 책들은 그나마 낫다.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된 책들은 하루 이틀만 쉬어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고 다시 처음부터 읽기는 싫다. 이런 상태로 책을 마저 읽는다. 책에서 알려주려는 핵심을 놓치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독서의 목적이 단순히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라면 모를까. 새로운 분야를 알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라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중간에 쉬어가며 읽어서는 안 된다. 조금 읽다가 2, 3일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읽기 시작하면 앞부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뒷부분과 내용 연결을 잘 시키지 못한다. 익숙한 분야도 꾸준히 공부하지 않으면 지식 습득이 쉽지 않은데 새로운 분야를 접하면서 꾸준히 하지 않는다면 아무 지식도 얻지 못한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 무엇보다 꾸준하다. 독서도 마찬가지이다. 뭔가 알기 위해 책을 들었다면 중간에 끊지 말고 꾸준히 읽어야 한다. 쉬고 싶다면 책 한 권 다 읽고 쉬어라. 무엇보다 연속성이 중요하다. 배우기 위해 책을 읽겠다고 결심했다면 일주일 내로 다 읽기를 권한다. 가능하면 더 빨리 읽어라.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그 책을 반복해서 읽어보는 것이다. 서두에서 밝혔다시피 나의 독서는 살아남기 위한 생존 독서이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독서를 통해 인생을 바꾸는 방법을 알고 싶을 것이다. 생존에 필요한 물을 매일 마시듯 매일 꾸준히 책을 읽는 습관을 갖길 바란다. 그 습관을 근간으로 하면 반드시 독서가 여러분의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누군가 독서로 진짜 인생을 바꿀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항상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렇다. 4년 전 인생의 목표를 설계했을 때 쉰이 되기 전에 책 한 권 출간하기라는 항목을 넣었다.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이에 맞춰 열심히 살다 보면 그 나이쯤 됐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이고 내가 살아온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다. 솔직히 말하면 책 한 권 출간하기라고 적어놓고 보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도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책을 출간해 나의 인생 목표 중 한 가지를 또 목표 기간보다 단축해 이뤄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됐다. 독서로 시작한 인생 2막은 항상 예상보다 목표를 빨리 달성했다. 그 원동력은 단연코 독서이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 분명 성공한 사람들은 독서를 많이 하라고 했는데 나와 내 주변의 삶이 변하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책을 읽으며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시간들이 너무나 지루했다. 그러나 실천 독서의 힘은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 나라는 사람을 180도 바꿔놨고 내 인생의 물길도 완전 다른 곳으로 틔웠다. 물은 끓기 위해 99도에서 마지막 1도가 필요하고 대나무는 한순간 위로 쭉 뻗어나가기 위해 4년간 아래로만 자란다고 한다. 1, 2년이나 생존 독서를 했는데도 별다른 성과가 없어 답답해하면서도 버티던 나는 99도의 물, 4년간 뿌리를 내린 대나무와 같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삶은 분명 바뀌었다. 인생 목표로 계획한 일들에 도달하는 속도는 항상 내 예상보다 빨랐으며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독서가 주는 작은 행운의 선물들을 받았다. 5년 전까지는 책 한 권 제대로 읽은 적이 없었다. 처음 독서를 시작했을 때는 나의 목표와 가족을 위해 억지로 책을 읽었다.
학창시절에 공부하듯이 독서를 했다. 책을 읽다가 졸릴 때는 잠시 엎드려 자면서도 그날의 목표량을 무조건 채웠다.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그런데 지금은 독서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서점 가는 일도 즐겁다. 책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부터 책을 읽던 사람들은 내 절반만 노력하면 나보다 더 빨리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나처럼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았더라도 걱정할 것 없다. 평범한 직장인인 나도 해냈다. 충분히 독서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한다. 1년에 100권씩 10년 동안 1000권을 읽는 게 내 1차 인생 목표였다. 처음에는 10년 동안 1000권이 가능할까 싶었다. 하지만 지금의 독서 속도로 보면 7, 8년이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600권이 남아있는데 목표 달성까지의 길이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 남은 600권을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변할 것이며 어떠한 인생 목표들을 달성하고 어떤 새로운 삶과 조우할지 생각하면 지금도 흥분을 감출 수 없다. 독서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느끼는 이러한 흥분을 여러분도 같이 느껴봤으면 한다.